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가의 신고가 소식과 최근에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계대출의 증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불안한 모양입니다. 우선 우미가 신고가를 내고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호반은 7억대 초반의 거래가 나오면서 다시 호우금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고, 금호가 오늘 7억 7,700만원, 7억 8천에서 약간 내고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복비 지원이나 이사비용 지원 정도의 내고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유튜브에서는 선진국이 20세기에 다 해보고 깨달은 것은 다주택을 규제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 물량,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즉, 주택시장은 실거주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모든 물량이 분양이든 매매든 가수요와 실수요와 그 다음 신규 분양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됩니다. 자, 시장은 수십제, 열대야도 40일을 향해서 매일 더워지는 뜨거운 열기가 부동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이 생기고 한 번도 최고 이 가격을 가본 적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지금 시세 창승인데, 21년도 이후에 22년, 23년도에 거의 30%에서 40%의 하락기를 맛본 사람들이 강남,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산시장을 진입하지 않으면 현금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의 환율 변화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고 아파트라는 시장의 수요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승 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집값은 10% 이상이 상승될 것이다. 즉, 사자는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작년의 바닥을 급금매의 거래장, 실거주의 정책 대출로 상당히 저가 거래들이 활방했다면, 이제는 풀 대출을 내는 고소득자, 강남, 서울 상급지의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최근에 가세한 수요는 지방 투자자들이 지방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지방의 현금을 서울에 키핑하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나름 대장이다라고, 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킹 통장처럼 하락이랑 재산 가치가 향후에 올라갈 것은 확실한 인서울 아파트를 잡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뉴스입니다. 전세 대출을 막고, 이건 줄이는 게 아니죠. 7번째 금리 인상을 하였답니다. 전세 대출을 줄이고 모기지론도 가입을 제한하고 금리도 0.1, 0.2가 아니라 0.4포인트를 올립니다. 그야말로 받지 마라. 배짱 장사이죠. 지방도 사실은 약간의 훈풍이 있었습니다. 비인기 지역 단지들이 조금씩 소강되면서 거래가 되었고, 정말 악성 미분양이다 라고 했던 대구, 부산도 반등이 있었고, 특히 전세가가 크게 낮고 거래가 안 되는 세종 빼고는 거의 중심지 광역시들은 반등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온기가 거기도 서울 수도권처럼 일부 중심지만 나오기 때문에 반등된다라는 느낌을 체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하락률을 줄이고 0% 정도, 0.1% 정도의 수렴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물가, 부동산을 보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임대 매매 물건을 만들어내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서울과 도심지에 공급을 하고, 3기 신도시의 지지부진을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땠죠?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지만 지지부진되거나 취소되면서 정부 역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조합원과의 시공사의 분쟁도 상당한 변수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것은 코로나의 후폭풍, 그리고 임대차 4법의 전세 만기로 인한 전세가 상승, 그리고 공급이 급감하는 25년, 그리고 시공사들이 착공과 분양, 그리고 신규 택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한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마진율 제로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더 중요한 것은 신규 매수자들이 MZ세대이다 보니까 전세고 매매고 깡통 빌라는 안 가. 나는 얼죽 신축 아파트로 갈 거야. 따라서 이제는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도 매매하는 사람들도 분양은 당연히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고파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0년 동안 박전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10년 동안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강남 단지들은 정말 목마른 가뭄의 한 줄기의 빗방울처럼 아주 광풍입니다. 안전마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서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참에 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어느새 2% 후반 금리가 나왔었고 3% 초반이 일반 금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하니까 이제는 수요가 붙죠. 원래 하락하고 또 떨어지면 하락하는 마음에 안 산다는 게 있지만 상승하고 반등하면 이젠 사야겠네? 그래 사자. 샀더니 올랐대. 금리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신흥 부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팔았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주식도 상반기에 호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현금 완납, 무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상급지 100억대 고가 주택은 당연히 신고가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그사세. 이제 신도시는 역개통을 빠르게 가져가는 정부의 광역 외곽지에 대한 교통망 확충으로 이제 GTX 그리고 별내선이 개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우상향하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승하여 DSR 2단계가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주는 액수는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즉 3, 4천만 원을 더 누구한테 빌리거나 꺼오거나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면 지금의 아파트의 가격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지금 그것을 다 해제하고 또 법적인 절차와 보상을 다 한다는 것은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바로 따르면 교산지구를 제가 그거 잘 보았었는데 해제, 보상, 착공이 최소한 5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속전속결한다고 해도 3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뢰도를 믿기는 어렵다. 자, 하지만 8월 31일까지의 계약은 그전 대출 DSR 1단계를 하기 때문에 막차 대출 세율가 증가할 것이고 관건은 추석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은 겨울 휴가철 약간 비수기에 이러한 만건대의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마저도 올리는 마당에 또 최근에 대한 입주 변질이 이제 2년이 지나다 보니 차차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의 증가로 대출 증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총량 대출이 너무 증가했다라는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추가 대출을 못 받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하면 풀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코인이든 주식이든 소액투자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를 누르고 금리를 올리는 단순한 논리로는 어렵습니다. 다시 억눌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임대사업자의 부활, 그리고 다주택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수요를 다주택자나 투자자의 수요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에 감사합니다. 검호TV입니다.